외국인 선수 빅토리아 선수가 전반적으로 이 뭔가 구심점, 이 팀을 이끌고 가는 구심점이 빅토리아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김호철 감독이 크게 본 게 긍정적이고 투지 있는 성격을 좀 높게 봤다고 하더라고요. 나의 버럭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 자. 빅토리아 선수는 항상 공격이 실패해도 생글생글 웃습니다. 지금 빅토리아가 잘하고 있으니까 실패해도 웃는 게 좋아 보이는 거죠. 만약에 잘 못하고 있다. 근데 웃는다. 웃어? 배구 팬들은 다 아시지만 김호철 감독님이 또 이 레이저 눈빛이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버럭 앤 레이저. 김호철 감독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난 모르겠고 나는 경기할게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자, 스포츠N 플러스 목요일에는 매주 배구 이야기를 함께하고 있죠. 오늘도 주간 배구로 스앰플의 이야기 꽉꽉 채워놓을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오혜원 기자, 김효경 기자와 함께 한 주간에 있었던 배구 이슈들을 살펴보고 또 그리고 배구계에 들고 있는 비밀 이야기, 시크릿 노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배구계 이슈부터 정리하면서 오늘 방송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할 두 기자부터 소개해드립니다. 순한맛 감스트 오스트라고 불리는 배구 기자들의 간사 오혜원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도 빠지지 않고 출연하고 있는 오혜원입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감기가 너무 깁니다. 요즘 감기 유행인가 봐요, 진짜. 제가 얼핏 듣기로는 이번 아직 겨울이 제대로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전 국민의 50% 이상이 감기를 겪고 있다. 겪었거나 겪고 있다. 뭐 제가 볼 때는 올 겨울에 전 국민이 한 번씩은 다 감기를 걸리지 않을까. 진짜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은 진짜 감기 걸리기 십상이거든요. 자, 그리고 김효경 기자와도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뭐 요즘에 이제 배구 시즌이다 보니까 좀 굉장히 즐겁습니다, 사실. 현장에 많이 가고 또 많은 얘기들도 듣고 있고. 저희 이제 방송을 또 봐주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연락들이 옵니다. 실제로. 진짜로? 배구계에서 아니 이분도 이걸 보셨어? 싶은 분들이, 그러니까 전직에 그러니까 현직에 있는 분들도 있지만 전직인 분들도 본인이 배구계를 떠났긴 했지만 아직 배구계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다 보니까 잘 보고 있다. 이런 연락들을 주시더라고요. 아니, 기자들한테 연락하지 말고 댓글을 남기시라고. 라이브에 댓글을 남기시면 되잖아요. 제가 이제 연락이 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매일 밤 10시 그리고 배구는 목요일 10시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기자는 오늘도 시크릿 노트 아주 솔찬히 준비했다고 들었습니다. 단독이 있다면서요? 이게 이제 시크릿이 아니게 됐는데요. 사실 제가 오늘 기사를 써가지고 좀 사실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 뭐 기사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KB손해보험이 사실 좀 집을 떠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주 목요일에는 이렇게 스앰플에서 배구 이야기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배구 소식 알고 싶은 분들, 또 배구 이야기 나누고 싶었던 분들 저희 방송 오셔가지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그리고 주변에 배구 팬 여러분들한테 추천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출발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살포시 눌러주시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스앰플의 배구 이야기 주간 배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배구 이슈들부터 짚어보고 하도록 하죠. 자, 위클리 헤드라인부터 함께합니다. 두 분이 선정한 이슈들 어느 분이 발표해 주시겠어요? 네, 뭐 목소리는 좋지 않지만 제가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뽑은 이번 주의 이슈 첫 번째는 기업은행이 6연승 하면서 흥국생명과 현대건설의 양강구도를 넘어서 선두까지 노린다라는 소식 가져왔고요. 또 두 번째는 유독 이번 시즌에는 우리가 익히 알던 선수들의 은퇴가 이어지고 있다. 과연 왜 그럴까?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코보가 출범 20주년을 맞아서 역대 베스트 7 선정하는데 오는이 아니죠. 12월 다음 달 9일까지 투표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소식까지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이슈들을 중심으로 차근차근 한 주간의 배구 이야기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인데요. 여자부 일단은 흥국생명이 1강인 건 확실합니다만 기업은행이 상승세를 타면서 이 선두 경쟁이 굉장히 흥미로워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말씀해주신 대로 흥국생명이 개막 후 9연승을 달리면서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막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흥국생명과 함께 2강으로 분류됐던 팀은 사실 현대건설이죠. 그렇죠. 그런데 현대건설이 최근에 경기력도 조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특히 외국인 선수 모마와의 이 모마가 살짝 겉돌고 있는 거 아니냐,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성적이 최근에 좋지 않고 연패하고 네. 반대로 IBK 기업은행이 예상을 뛰어넘는 정말 호성적을 거두면서 네. 지금 현재는 기업은행이 2위 8승 2패 흥국생명은 승점 5점 차로 쫓고 있습니다. 사실 현대건설과 승점은 같지만 승리가 더 많기 때문에 IBK 기업은행이 2위, 현대건설이 3위 내려앉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심지어 이 상승세가 6연승 중이라는 것이 더 놀랍기도 한데, 자 기업은행 어떤 면에서부터 달라졌을까요? 뭐 올 시즌 어쨌든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좀 흥국생명만큼은 아니지만 선수단 구성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지난 겨울에 2명의 FA를 영입을 했죠. 일단 정관장에서 뛰던 아웃사이드 히터 이소영 선수를 영입했고요. 그리고 흥국생명에서 뛰었던 미들블로커 이주하 선수를 데려왔습니다. 이 두 선수 영입 규모가 굉장히 커요. 이소영 선수는 3년 총액 21억 원이고요. 네. 이주하 선수도 3년 12억. 그러니까 두 선수에게만 1년에 10억 이상을 쓰는 상당히 좀 적극적인 투자였어요. 네. 그리고 외국인 선수가 이제 빅토리아 선수, 네. 우크라이나 출신 영입이 됐고요. 좀 이 세 선수들 중에 사실 이소영 선수는 아직 이제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좀 많이 뛰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주하 선수, 빅토리아 선수 모두 기대했던 이상의 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뭐 사실 투자를 하는 구단은 많습니다. 근데 이제 투자를 한 만큼 걷어들이는 구단과 또 투자가 실패로 끝나는 구단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기업은행의 상승세, 이 투자 일단은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일단 출발 자체는 아직까지는 네. 저는 오히려 흥국생명보다, 그러니까 V리그 여자부의 어떤 팀들보다 가장 비시즌에 썼던 돈이 가장 좋은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이건 투자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외국인 선수 빅토리아 선수가 이 초년, 그러니까 우리 V리그에 처음 온 외국인 선수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좋은 활약을 해주면서 전반적으로 이 뭔가 구심점, 이 팀을 이끌고 가는 구심점이 빅토리아가 되다 보니까 나머지 선수들도 점점 활약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더해지다 보니까 이 팀의 활약이 정말 이 스노우볼 효과라고, 좋은 스노우볼 효과인 거죠. 점점 좋은 쪽으로 향해서 이렇게 굴러가고 있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빅토리아가 지금 일단 숫자로만 성적을 살펴봐도 대단합니다. 일단 10경기 전부 소화했어요. 네, 거의 뭐 경기당 지금 30점 가까이를 올리고 있죠. 압도적인 득점 1위인데요. 뭐 이 추세라면은 예전에 이제 몬타뇨 선수가 세웠던 한 시즌 최대 득점 기록에도 도전할 수 있을 만한 굉장한 페이스인데요. 사실 제가 이제 드래프트를 갔었는데 네네. 외국인 선수 그때부터 사실 김호철 감독이 굉장히 좀 눈여겨봤던 선수입니다. 이미 두바이 현장에 오기 전에 좀 빅토리아 선수의 영상을 좀 많이 봤다고 해요. 어쨌든 IBK가 뭐 상위 순번에 뽑힐지 어떨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뭐 국내에서 뛰었던 선수 재계약이 어렵다면 빅토리아를 좀 먼저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네. 이제 당시 이제 드래프트가 끝난 다음에 김호철 감독이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또 보통 이제 뽑고 나면은 우리 팀이 원했던 선수다, 좋은 선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일까 생각했는데 정말 김호철 감독의 얘기대로 좀 좋은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10경기 출전해서 지금까지 298점이에요. 말씀처럼 진짜 거의 한 경기당 30점씩 내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성공률도 40%가 넘고 예. 또 블로킹도 잘하니까 지금 득점 1위 여자부에서 공격 성공률 2위, 서브 1위, 오픈 4위, 시간차 공격 5위, 후위 4위, 퀵오픈 4위. 그러니까 공격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건 그냥 다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냉정하게 보면 지난 시즌에 IBK 기업은행에서 뽑았던 아베크롬비 선수보다 기량은 조금 떨어진다는 평가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베크롬비 선수의 경우에는 정말 기본기가 좋은 선수였거든요. 공격, 수비, 블로킹, 또 뭐 점프 여러 가지 좀 기술적인 면에서 좋았는데 이 좀 빅토리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체력이나 이런 타점 면에서는 크게 뒤지지 않고 또 굉장히 좀 김호철 감독이 크게 본 게
긍정적이고 좀 투지 있는 성격을 좀 높게 봤다고 하더라고요. 나의 버럭을 던질 수 있는 힘이 있는 자. 이게 사실 외국인 선수라는 한국에서의 포지션이 공격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경기를 이끌어가야 하는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이 지난번에 우리가 아이 선수 얘기할 때 많이 했지만 파이팅 있고 팀원들의 좀 사기를 북돋아 오를 선수가 필요한데 이 아베크롬비 선수는 좀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거든요. 쉽게 어울리지 못해요. 이 빅토리아 선수는 항상 공격이 실패해도 생글생글 웃습니다.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화이팅을 하고. 근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지금 빅토리아가 잘하고 있으니까 실패해도 웃는 게 좋아 보이는 거죠. 만약에 잘 못하고 있다. 근데 웃는다. 웃어? 웃어가 되면 이제 팀이 좀 어려운 거죠. 그래도 뭐 김호철 감독도 좀 우쭈쭈 해주지 않을까요? 굉장히 해주죠. 너무 만족하죠, 사실. 아시아 쿼터 선수는 어떤가요? 또 IBK가 특이하게 지난 시즌부터 세터 선수를 아시아 쿼터로 보고 있어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IBK 기업은행이 뽑았던 세터 선수 객관적인 기량은 지난 시즌이 훨씬 좋았다. 그렇죠. 지난 시즌에는 태국 국가대표 출신으로 유럽 리그에서 뛰었던 뽐푼 선수였죠. 그런데 이번 시즌에 온 천신통은 또 세터? 라고 사실 저는 솔직히 처음에 작년에 왜냐면 뽐푼이 왔는데도 싹 그걸 성공작이라고 평가하기는 힘들었거든요. 그렇죠. 뽐빼고를 하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폼푼이 뭐 올스타전에서 생글생글 웃어를 보여주긴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김호철 감독이 기대했던 만큼 결과를 얻지 못했다라고 판단했는데 또 세터를 뽑는 걸 보고 저는 일단 1차적으로는 한국의 여자 세터가 정말 씨가 말랐구나라는 걸 확실히 느꼈고 과연 두 번째 선택은 또 실패하면 어쩌지라는 사실 걱정이 더 컸습니다. 근데 천신통 보면 뭔가 이 선수도 약간 웃어? IBK는 그냥 다 웃어! 근데 천신통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또 코트에서 이 선수도 잘해주고 있어요. 이게 사실 우리 배구 팬들은 다 아시지만 김호철 감독님이 또 이 레이저 눈빛이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버럭 앤 레이저. 뭔가 실수가 나왔다 그러면 이 눈빛이 바로 중계 카메라가 잡거든요. 근데 천신통 선수는 이 감독님의 호통이나 레이저 눈빛에 전혀 굴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딱 그런 거네.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무서운 선생님들이 있으면은 그 무서운 선생님들이 웃는 애들 앞에서는 웃어 하면서도 이제 본인도 웃더라고요. 이제 이런 매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웃는 드네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했어요. 김호철 감독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난 모르겠고 나는 경기할게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사실 천신동 선수가 안정적인 토스를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관계자들이 가끔 신통 모드가 있고 방통 모드가 있다고 하거든요. 신통 모드일 때는 너무 좋아요. 잘 맞아요. 근데 방통 모드일 때는 아니 갑자기 여기서 이런 상황들이 나오는데 그럴 때 이제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 이제 방통 모드이더라도 조금 있다가 다시 신통 모드로 빨리 돌아가는 그런 좀 멘털적인 강함이 굉장히 느껴져요. 회복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호철 감독이 뭐 남자부도 그렇고 여자부도 그렇고 저는 김호철 감독이 맡았던 팀에서 보면 유독 주눅이 그러니까 김호철 감독의 그 호통과 레이저에 유독 주눅이 드는 선수들이 있었어요.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선수가 주축 선수냐 아니면 조금 주축에 들지 못하는 선수냐의 차이는 있었을 뿐 그런 선수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주축 선수일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번 시즌의 IBK는 호통하고 레이저가 가지만 난 모르겠고 라고 이제 두 명의 외국인 선수가 하다 보니까 저는 약간 긍정적인 감염 효과가 우리 국내 선수들에게도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IBK 기업은행 경기를 보면서 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기업은행이 6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그러면은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 한 이 기업은행의 질주 어디까지 올라갈 수가 있을 것인지와 그리고 이게 얼마만큼 오래 갈 것인지 혹시 약점은 없는지 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뭐 당연히 약점은 있죠.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빅토리아 선수가 많은 득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빅토리아 선수에 대한 집중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리스크도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 V리그에서 사실 흔히 있었던 일인데 전반기에 굉장히 잘했던 외국인 선수가 후반기 들어서 체력적으로 좀 떨어지거나 상대 분석에 노출되면서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사실 IBK 기업은행도 어쨌든 올해 가장 야심차게 영입한 이소영 선수가 좀 이제 공격에서도 역할을 해줘야 되고
천신통 선수도 아까도 말했지만 신통 방통 모드의 그 변환 횟수를 최대한 줄여줘야 하는 좀 그 두 가지 리스크. 어떻게 보면 두 선수가 제일 잘해주고 있지만 두 선수가 또 가장 불안 요소일 수 있다. 네. 네, 슬램덩크에서 능남의 유명호 감독이 강백호를 굉장히 경계하면서도 북산의 약점이라고 지적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 기업은행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기업은행은 꾸준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상이 그러니까 가장 걱정하는 건 부상이에요. 이 빅토리아나 천신통이나 부상 이슈만 없다면 지금까지 저희가 봐왔던 모습이라면 신통 방통이어도 신통이 될 수 있는 거고 빅토리아는 정말 이름대로 계속 빅토리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활약을 할 수 있는데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은 이제 부상이라는 거고 저는 IBK 기업은행이 어느 정도 꾸준함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현대건설이 이제 변수가 될 것 같다. 현대건설이 지금은 조금 하락세지만 다시 이제 찍고 올라오는 상황이 생길 거거든요. 그 상황에서의 뭐 맞대결에서 현대건설이 IBK 기업은행을 이겨버린다든지 네. 이런 상황들이 생기면 이제 또 2위 싸움이 좀 치열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 뭐 완전 초강인 흥국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강인 현대건설과 이제 IBK 기업은행이 있습니다. 좀 리그가 재밌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사실 여자부 같은 경우는 강팀과 그렇지 않은 팀의 구분이 너무나 명확하다. 네. 시즌 전부터 그랬기 때문에 이게 자칫 뭐 너무 시즌 초반부터 벌어져 버리면 만약에 약팀끼리 붙는 경기라든지 아니면 강팀과 뭐 순위가 높은 팀과 낮은 팀과 저 밑에 있는 하위 팀 붙는다 이래 버리면 그냥 그저 그런 경기. 예전에 한참 배구 팬들이 욕했던 남자부 보면 뭐해 결과는 정해져 있는데라고 평가했던 것이 이번 시즌 여자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변수가 상위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러게요. 이번 시즌 모르겠는데 여기다 페퍼도 가끔씩 후춧가루를 뿌려주면서 야 이거 더 모르겠는데가 되고 있습니다. 페퍼 2연승했어요. 네. 연승이란 단어와 페퍼를 어울리지 않는데 결부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여자 배구에서. 창단 두 번째죠. 올 시즌 예. 처음이고.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기업은행의 6연승 그리고 선두로 향해 가는 기업은행과 선두권 경쟁 구도 살펴봤고요. 두 번째 이슈는 은퇴식입니다. 이번 시즌 유독 은퇴하는 선수들이 많다고 그러셨어요? 네, 이제 기업은행 코치로 이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한 여호영 코치가 이제 현대캐피탈에서 은퇴식을 가졌고요. GS칼텍스에서 이제 지난 시즌을 마지막으로 은퇴한 정대영 선수, 네. 이제 딸 보민 양과 함께 이제 은퇴식 행사를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GS 역시 한수지 선수도 은퇴식을 치렀고요. 박철우, 김광국 선수가 이제 한국전력에서 함께 은퇴식을 열었고 KB손해보험 코치로 변신한 하현용 선수도 이제 지난해 삼성화재를 끝으로 은퇴를 했습니다. 네, 이 이름을 몇 면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 배구 팬이 굳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올림픽에서 이름을 들었던 선수들 네. 그리고 진짜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굵직굵직한 선수들이 코트를 떠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스포츠 팬, 그러니까 배구 팬이 아니더라도 이름만 들어도 그래 무슨 운동 선수였는데 네. 배구 그래 이렇게 아마 많은 분들이 떠올릴 만한 정말 굵직한 이름들이라서 저는 특히 박철우 선수, 김광국 선수가 같이 또 은퇴식을 했잖아요. 이게 뭔가 이번 시즌은 은퇴 릴레이가 뭐 선수들이 은퇴 릴레이를 하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굵직한 선수들이 연이어 은퇴를 하는 걸 보면서 뭔가 약간 기분이 이상했어요. 저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프로배구가 이제 출범 20주년을 넘어섰잖아요. 네.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대의 좀 끝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해봤습니다. 페이지가 넘어가고 있다. 네. 사실 정대영 선수와 박철우 선수의 경우에는 프로 출범 전부터 그쵸. 선수 생활을 해왔던 선수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선수들도 드디어 이제 어떻게 보면 프로 생활을 마감하면서 이제 프로 원년 세대, 1세대 선수들이 이제 물러나는 시대가 아닌가. 물론 아직까지 이제 원년에 데뷔했던 선수들이 소수는 남아 있습니다만 황현주 선수 같이 뭐 이렇게 아직 초창기 선수들도 남아 있긴 하지만 이제는 뭔가 이제 프로 배구도 다음 세대로 넘어가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제 뭐 또 은퇴식을 치를 선수들이 나타나긴 하겠지만 지금까지 올해 은퇴한 선수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 어떤 선수예요?
저는 뭐 가장 마지막이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배구 선수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그러니까 어린 선수들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박철우 선수를 코트 안에서나 밖에서나 좀 배웠으면 좋겠다. 특히 같은 팀에 있던 과거 삼성화재나 최근에 한국전력이나 그 두 팀에 있던 어린 선수들에게 뭐 저보다 더 많이 박철우 선수와 생활하겠지만 박철우 선수가 코트 안에서 보여주는 모습, 또 코트 밖에서 노력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으면 좋겠어요라고 이렇게 쉴 새 없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게 박철우 선수가 우리 V리그에 남긴 기록도 정말 대단한 기록들을 남겼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박철우 선수가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 코트 밖에서의 모습, 그러니까 팬들이 정말 볼 수 없는 코트 밖에서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활약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박철우 선수 사실 원래 선천적으로 기흉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운동선수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이죠. 리스크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본인의 노력으로 극복을 했고 또 군복무도 사실 이제 상근 예비역이었는데 당시에 정말 몸 관리를 열심히 해서 체지방률을 2%대까지 떨어뜨렸어요. 사람이 살 수가 있나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노력을 해서 군대에 갔다 와도 충분히 프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 이런 사례를 사실 보여준 첫 번째 케이스였거든요. 상무가 아닌 현역으로 가도. 야.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배구를 보신 분들이 모를 수도 있지만 박철우 선수는 대학을 가지 않고 그렇죠. 고교를 졸업하고 현대캐피탈이 프로에 출범하기 전에 이미 입단을 해서 어린 나이부터 프로에 20년을 함께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선수 생활을 유지해왔다는 것만으로도 이 선수는 충분히 대단하죠. 인정받아야 되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자, 박철우 선수 그럼 이제 앞으로의 행보는 뭐 정해진 게 있나요? 네, 이제 지금 해설위원으로 변신을 했죠. 사실 그날 경기도 은퇴식을 마치고 바로 마이크를 잡고 한국전력과 삼성화재였죠. 삼성화재 경기를 바로 중계를 제가 볼 때는 일부러 그 경기가 박철우 선수가 가장 최근에 몸담았던 팀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특별하게 준비를 했던 경기가 아니었나 싶고 사실 박철우 선수는 말빨도 좋아요. 굉장히 말 잘합니다. 은퇴하고 나서 제가 알기로는 약간 토크쇼 같은 것도 박철우 토크쇼 같은 것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구 유니폼을 입고 코트를 누볐던 박철우 말고 이제 코트 밖의 박철우, 왜 오해원이 김효경이 박철우에 대한 이야기를 저렇게 했는가를 이제 속속 보시게 될 겁니다. 아마 이제 코트 외에서 여러 곳에서 박철우 선수를 만날 수 있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스포츠는 플러스,